안녕하세요. 저는 시간을 꿈꾸는 소녀 연출한 박혁지라고 하고요. 제가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모더레이터 겸 이렇게 출연자 겸 해서 좀 나왔습니다. 영화 재밌게들 보셨어요? 네. 어쨌든 저한테 주인공이니까 권수진 양 소개합니다. 박수를 많이 주세요. 일단 이렇게 내일 모레가 올해 마지막 날이더라고요. 꽉 찼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이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가 또 맨날 얘기를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입장이었다가 사회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좀 부담이 있는데, 제가 작년 한 10월 그때부터 편집을 해서 올해 4월 달 중에 마무리가 된 영화거든요.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 처음으로 프리미어 상영을 했었어요.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 수진 양한테 영화를 편집한 거를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4월에 전주영화제에 와서 처음 그때 같이 극장에서 봤는데, 그때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. 처음 제 옆자리에서 봤거든요. 처음 봤을 때 어떤 소감, 어땠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사실 이 영화가 7년을 찍었잖아요. 7년이라는 시간이 된 이유가 있어요.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잠깐 영화를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만큼 또 더 많이 담긴 것들이 있었는데, 영화를 딱 보고 다 어디 갔지?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좀 아쉽기도 했고,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좋은 장면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모든 장면들 111분에 다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많이 아쉬웠고,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, 제 감독님한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요즘은 감사하고 있어요. 어쨌든 제가 제멋대로 그만뒀다가 또 제멋대로 다시 시작을 했지만 또 다시 기회를 주셨고,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남들은 없는 7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영화를 본 첫 소감은 너무 안 보여주셨던 기대감에 비해서 좀 아쉬웠다. 근데 영상미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좋았던 게 너무 많았어서. 알겠습니다. 올해가 2020년이고, 그러니까 제가 수진 양을 처음 만난 게 2015년이거든요.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. 그래서 제 기억을 지금 찾아보니까 2015년 6월, 7월 그때 여름 지나서 그때 첫 촬영을 시작했던데,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삼고초려, 그러니까 딱 3번 만에 허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제가 부탁했을 때 왜 안 한다고 그랬죠? 되게 궁금합니다. 일단 제가 그 전에 이미 많이 매스컴을 탔어요. 방송이나 일반 예능도 나갔었고, 그냥 다른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것도 나갔었고 막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. 촬영을 하면서. 그러니까 방송국 분들의 요구가 너무 많았고, 어떨 때는 여름에 일주일 동안 밤에 빨아서 아침에 또 같은 옷을 일주일씩 입어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힘이 든 거예요. 그리고 자꾸 뭘 바래요.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되냐, 저거 한번 해보면 안 되냐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싫은데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난 이제 정말 다시는 방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, 지금도 저도 기억이 나요.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자꾸 오는 거예요. 전화도 없이. 저 아저씨는 누굴까? 뭐지? 그리고 제가 그때 제 기억에 신당에 있었어요. 창문을 내다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라는 이 직감을 했지만, 어쨌든 손님이 왔으니까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나가서 누구냐고 되게 퉁명스럽게 물어봤어요. 딱 봐도 이상하거든요. 손님 같지 않았고 나한테 뭔가 제안을 하러 왔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. 그래서 누구시냐고 막 약간 좀 쌀쌀맞게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냥 한번 왔다.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.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영화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제 기억에 마지막에 허락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, 저한테 계절에 한 번씩만 찍으면 된다고 저는 받아들였던 거예요. 우리는 방송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매일 가서 수진 양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. 우리는 가끔 봐도 되고 아무 부담 없이 해도 상관없다라고 해서
자꾸 이제 두드리시니까 넘어간 거죠. 근데 막상 찍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. 너무 자주 봐야 되고 더 많이 봐야 되고. 사실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좀 계획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고3 때부터 좀 스타트를 해서 대학생이 된 수진 양을 좀 계속 찍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간에 뭐 본인이 그만뒀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. 2015년부터 한 1년 찍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6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되고,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대학 생활을 좀 많이 찍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주말마다 이제 그 여기 나오는 삼신사 있죠. 그 산 속에 있는 신당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수진 양이 이제 대학에서 이제 평일에 학교에 있다가 주말에 내려오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보는 거죠. 언제 학교에 찾아가면 되겠냐, 언제 촬영을 갈까 이렇게 늘 물어보면은 좀만 기다리라고.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좀 뭔가 친구들과 더 좀 사귀고 본인의 입으로 뭔가 자신이 좀 이렇게 무녀 생활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를 알린 후에 제가 왔으면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다큐멘터리 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 정도의 부탁은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계속 이렇게 수진 양의 눈치를 보면서 기다렸죠.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폭탄 선언을 한 거죠. 더 이상 찍지 않겠다. 꺼지라고 제가. 사실 그래서 뭐 그때 되게 정말 할머니 여기 오셨는데 할머님께도 이렇게 따로 또 찾아가서 막 부탁도 드리고 막 그랬었거든요. 손녀분 좀 설득 좀 해주세요 할머니 막 그랬는데 어쨌든 안 됐어요. 그러다가 2019년도 아마 겨울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 해 이제 겨울 때 뭐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감독님 잘 있으세요? 뭐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그 예전에 찍었던 1년 정도 그 찍은 후티지 촬영본을 갖고 있냐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당연히 갖고 있다 했더니 그럼 잘 됐어요 다시 해요 뭐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둔 이유도 궁금해하고 여기 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게 된 이유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일단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마 이 영화의 주제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제가 다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어느 정도 결단이 섰을 때예요. 내가 이쪽의 분야로 가겠다라는 결단이 섰기 때문에 그러면 내 지난 시간과 지금과 미래를 위해서도 이거를 가지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감독님 전화드리기 전에는 제가 할머니랑 몇 번 의논을 했죠.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다시 시작할까? 그냥 말까? 이랬는데 원래 제 성격상 막 이렇게 전화를 자주 걸고 막 그런 성격이 못 돼요. 그래서 진짜 몇 년 만에 전화 드렸을 거예요. 감독님 저 안 해요. 딱 그 말하는 뒤로 거의 통화 연락을 아예 없다가 카톡인가 제가 먼저 이렇게 보내서 통화 되시냐고 된다. 감독님 바쁘시죠? 잘 계세요? 이러면서 물어보고 이제 수진아 웬일이야? 그래서 이제 이제 약간의 기대를 좀 뿌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 다시 할까요? 그래? 괜찮아? 네 이제 괜찮아요. 왜냐면 이미 4학년 때는 제가 겪을 만큼 다 겪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이제 어쨌든 무녀로서 내가 더 집중하는 모습을 사실 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만뒀던 이유는 생각보다 대학 생활이 되게 힘들었어요. 여기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할머니와의 갈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. 저는 제 동기들, 할머니, 신당, 감독님을 다 신경 써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감인 거예요. 나는 그냥 지금의 나로서 재밌고 너무 이렇게 막 활발하게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를 쳐다보는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신경을 쓰면서 케어를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버릴 수 있는 게 뭘까? 없죠. 여기밖에 없잖아요. 아니 그렇다고 제가 신당을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할머니한테 반기를 들 수는 없고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건 감독님밖에 없다. 그래서 이제 슬슬 분위기를 잡았죠. 1학년 1학기 때부터 감독님 오시지 마라. 불편하다. 자꾸 이러시지 말라고. 그러다가 이제 딱 던진 거죠. 좀 안 할래요. 관두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. 제가 마음도 좀 많이 편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많이 추려졌고 그러면서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도 사실 생겼어요. 네, 그래서 이 영화가 7년이 걸린 겁니다. 그래서 저는 편집할 때 좀 고민스러웠던 게 뭐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공백 기간 저한테 좀 사실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편집할 때
이거 어떻게 해야지 더 좀 극적이고 또 재밌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정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대학생을 쭉 찍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다큐멘터리라 있을 수 있는 일이죠. 이런 일이 뭐 물론 자주 생기면 안 되겠지만. 근데 제가 하나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 감독님도 되게 아무렇지 않으셨어요. 그래서 제가 가끔 궁금한 게 과연 감독님은 내가 다시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셨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왜 촬영본 갖고 계세요? 라고 여쭤봤냐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딱 잘라버렸기 때문에 아 얘는 나한테 다시 일말의 기회도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그걸 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랬는데 저한테 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수진아 그걸 어떻게 버리니? 그걸 어떻게 버려 아저씨가 죽을 때까지 못 버려 그러시는 거예요. 뭐 상영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뭐 1년도 뭐 매일 찍은 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못 버릴까 근데 제가 궁금해요. 제가 다시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. 당연히 반반이었는데 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연락 와 기다려 딱 그랬어요. 제가 집사람한테는 잘 됐거든요. 근데 실제로 정말 연락이 왔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조금 튕기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뭐 다시 하죠. 근데 그래 다시 하자 해서 그냥 이렇게 말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이때 잠깐 뭐 저기 오신 관객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받고 갈게요. 영화 상담 말고 영화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? 아 네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를 너무 잘 봤고 저는 특히 그 밸런스 게임 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거든요. 일단 그 질문이 저는 인상이 깊고 계속 거기에 대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평범한 대학원생 수진이를 좀 그 길을 포기를 하시고 이제 지금 나름대로의 길을 또 걸어가고 계신 건데 이게 사람이 중대한 결정을 내린 후에는 뭔가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. 혹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도 그 길은 어땠을까 이렇게 좀 주저하거나 또 후회하는 순간이 없으셨는지 또 만약에 그런 때가 있으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. 영화를 아주 잘 보셨네요. 그러게요. 사실 그 영상에서는 당장에다 무언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끌리는 쪽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. 사실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고요. 근데 지금도 매일 많이 고민을 하죠. 근데 제가 누군가를 원망하지는 않아요. 저는 다른 분들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하시면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부모가 애를 왜 저렇게 만들었냐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항상 제 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누구도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어쨌든 나는 신의 부름을 받았고 신의 선택을 받아서 그 선택을 받아들인 건 저잖아요. 지금도 매일 생각하죠. 아 내가 저렇게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았으면 쟤네들처럼 부모님이랑 여행 다니고 나도 휴가 받아서 놀러 다니고 나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특히 뭐 먹을 때 저희는 음력 초승 뭐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군 날짜 잡거나 기도 날짜 잡거나 그럼 음식을 되게 가려야 돼요. 때로는 고기를 못 먹고 닭고기를 못 먹고 계란을 못 먹고 제가 계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도 갔다 오고 붙잡히고 기도 잡히면 계란을 뭐 거의 한 달, 2달 정도 못 먹을 때도 있어요. 그러면 그럴 때는 아니 내가 무당된 것도 가끔 억울한데 아니 왜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 먹나 막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또 그럴 때쯤 되면 우리 신도들이나 손님들이 보살님 저 잘 됐어요 보살님 덕분에 뭐 그때 말씀해주신 대로 됐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래 또 열심히 해야지 이게 내 일이니까 했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또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으면 나 지금 뭐하고 있지? 왜냐면 누군가는 저를 통해서 잘 됐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나는 내가 잘 된 건 뭘까? 뭐 유명해지고 뭐 돈 잘 벌고 과연 그게 잘 된 걸까?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. 그래서 그냥 어떤 날은 울다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. 그럼 또 잊어버려요. 그리고 또 집에 오면 또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또래들 뭐 어디 뭐 인스타 같은 거 보고 뭐 맨날 카페 놀러 오고 막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일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?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요. 직장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. 영화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. 네 감사합니다.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
오래 같이 있었으니까 뭐 많이 물어봤어 저한테 주변에서 잘 맞춰? 근데 의외로 저는 수진이한테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잘 맞추면은 제가 계속 의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. 근데 반대로 잘 못 맞추면은 제가 찍고 싶어 하지 않아질 것 같은 거예요. 매력이 없어지니까. 뭐 내가 지금 누굴 찍고 있는 거지? 막 이런 생각이 들까봐.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중앙 가운데에 좀 있으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안 물어봤는데 이번 거는 꼭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. 11일 날 개봉하는데 저희 영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. 미래를 제가 꿈꾸는, 예. 감독님이 얼마 전에 그 암스테르담에 다녀오셨어요. 근데 그 암스테르담 영화제 저한테 두 달 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수진아 좋은 소식 있어. 뭔데요? 우리가 암스테르담에 뽑혔어. 그게 뭔데요? 엄청 좋은 거야. 돈 줘요? 그랬더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진아. 이거는 막 가문의 영광인 거야. 막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요? 그랬는데 상도 줘요? 그러니까 뽑히면 주지라고 하셔서 제가 그랬거든요. 상을 받으면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말아라. 그랬더니 못 받았는데 돌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이제 업로드를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봤는데 가셨더라고요. 그래서 가셨구나 했는데 그날 꿈에 어디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뭐 어딘가에 등재가 돼서 간 거예요. 근데 거기 제 이름이 없대요. 그래서 상 못 탔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굉장히 얄밉게 댓글을 남겼어요. 상 못 탔죠? 이렇게 그랬더니 답글을 안 달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해하실까봐 며칠 지났어요. 카톡을 보냈어요. 감독님, 제가 사실 그날 꿈을 이렇게 꿔서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다. 근데 못 받았어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꿈을 꾸는데 제가 이제 영화 여기서도 많이 나오지만 제가 꿈을 꾸는 게 많이 나오지만 요즘도 제가 꿈을 되게 많이 꿔요. 매일 꿔요. 매일 꾸고 정말 뭐 여러 가지의 막 기상천외한 꿈들을 꾸는데 요즘 꾸는 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. 좋아요. 그리고 감독님도 어제 꾸신 꿈을 들어보니까 일반인이 꾼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감독님 우리 목표치를 좀 높게 잡자. 생각보다 잘 될 수도 있다. 그랬더니 수진아 너무 기대하지 마. 저는 근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 100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저희 영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1월달에 원래 되게 바쁜 제일 1년 중에 바쁜 시기인데 시즌이 11일날 개봉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이루고 되게 열심히 저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수진이도 열심히 할 거고 뭐 마무리하겠습니다. 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. 11일날 개봉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선택할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시고 뭐 조심히 돌아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마무리 인사 하시고 끝내시죠. 새해에 여러분하고 이 영화를 같이 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한 해의 다짐도 하고 또 한참 전번이 궁금할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를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영화를 보고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네 저 사람도 그런 소재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1월달에 좀 저도 힘들고 힘들지만 개봉을 한 거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저는 제가 무녀로서 잘났다고 이 영화를 찍은 게 절대 아니에요. 점을 잘 본다, 굿을 잘한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같이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뭔가를 결정하시는데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 부분에 많은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